혹시 은퇴하려면 최소한 100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실제로 은퇴 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은퇴 자금 마법의 숫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만 달러, 200만 달러와 같은 특정 금액을 목표로 삼지만 실제로는요, 은퇴에 있어서 숫자 자체보다는요, 현금 흐름과 지출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안 누르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제이센컴퍼니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현금 흐름이요. 우선 첫 번째, 마법의 숫자 집착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주변에서 은퇴하려면 최소 100만 달러는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말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고정 지출, 그리고 확보된 현금 흐름에 따라 필요 금액은요, 천차만별이겠죠.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 사례를 들어볼게요. 401k에 25만 달러가 있어요. 그리고 시가 30만 달러짜리 집이 있다고 치죠. 대출금이 완납됐다고 할게요. 그리고 월 5천 달러의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는 그런 사례라고 할게요. 홍길동 씨입니다. 한눈에 보면 25만 달러 정도의 401k 계좌 잔액이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홍길동 씨는요, 문제가 없어요. 연금만으로도, 지금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만으로도 본인의 월 지출 대부분이 커버되기 때문에 남은 자금으로 보충하면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단순히 어떤 자산 규모, 어떤 목표액만 강조하다 보면 실제로는 충분히 은퇴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마법 같은 어떤 자산 규모라는 어떤 숫자를 찾기보다는요, 나에게 있어서 확보되는 확정 소득, 현금 흐름, 그리고 예상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은퇴를 미루게 만드는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을 텐데요. 은퇴 결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요, 이러한 100만 달러, 200만 달러라는 자금의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실제로 미루게 되는 이유 다양하지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은퇴 후 지출이라던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데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렇죠? 이게 언제고 내 경제 상황에 있어서의 변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늘 월급에 의존하던 사람들이요, 모아둔 자금을요, 실제로 꺼내 쓰는 순간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커지죠. 돈이 많고 적고와는 무관한 거죠. 이 자산이, 이 자금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지 않을까? 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들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은퇴라는 것을 계속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거죠. 결국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자산 규모의 과소가 아니고요, 은퇴에 있어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걱정인 거죠. 내가 예컨대 지금 얘기한 거는 좀 정리를 하면, 좀 단순화시키면 내가 자산이 얼마 있건 간에 상관없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가진 자산이 다 바닥나면 나는 무슨 돈으로 살지?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기 요양이라던가 의료비 등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겠죠. 이에 대한 걱정일 텐데요. 은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라던가 장기 요양 비용까지도 대비해야 됩니다. 또 사회보장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에 있어서의 금액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금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외부 변수도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걱정만 할 수는 없겠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은퇴라는 건 언젠가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결국 이 말 다시 돌아오는 건데요, 현금 흐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러한 장기 요양 의료비와 같은 위험 요소가 발생할 때 그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도 물론 평가해야겠지만 그때 내가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게 필요한 거죠. 결국 얘기하려는 바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뉴이티, 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롱텀 케어를 제공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같은 안전망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고 은퇴를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세 번째요. 완벽한 때라는 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큰 병치레 없이요, 건강할 때 은퇴를 하고요, 자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게 이상적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지금 경제가 또 안 좋으니까 좀 더 모으자,
또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 1, 2년만 더 일하자라는 식으로 완벽한 시기를 찾습니다. 찾아서 헤맨다라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시기가 오냐라는 거죠. 쉽게 오지 않겠죠. 완벽한 시기를 찾는다라고 하면 너무 미루는 사이에 어쩌면 완벽한 시기도 안 오고 가장 건강한 시기에 은퇴 최적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이 상황에서도요. 자산을 모은다라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 그게 물론 완벽할 만큼 확보되는 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그러한 관점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요. 은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복잡한 수학이 아니라는 거죠. 보장된 소득, 결국은 개런티된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빼기 나의 또는 나와 같이 사는 배우자의 월 지출이라는 것, 이게 네트 금액이 플러스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안 된다라는 간단한 공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보장된 소득이 뭐죠? 연금, 그죠? 어뉴이티와 같은 내 사적 연금을 통해 나오는 현금일 것이고요. 또는 사회보장 베네핏,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죠. 국민연금인 거죠. 그리고 임대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임대 수익과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소득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와 내 배우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지출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면 굳이 큰 목돈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부족분이 있다면 모아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메워야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여러 위험 요소 함께 또한 계산해 봐야 할 겁니다. 예컨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의료비가 예상을 뛰어넘는다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또는 사회보장이 줄어들어서 내 은퇴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어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또한 해봐야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내 자산을 이런 목적으로 세이브해 놓아야 될지 여러 안전망을 고려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홍길동 씨의 사례도요. 이거였었잖아요. 월 5,000달러의 어떤 보장 소득이 있었던 거죠. 이걸 받기 때문에 그의 지출 4,000달러라고 할게요.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분의 경우 25만 달러의 401k 자금만으로도 많지 않은 건데 라고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큰 무리 없이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거고요. 일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장기 요양 비용이 발생하면 성공 확률이 급감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장기 보험, 롱텀 케어에 대한 그런 대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겁니다. 홍길동 씨뿐만 아니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은퇴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부예요. 그렇죠? 나의 그리고 우리 커플의 어떤 은퇴 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별 차이가 있겠죠. 누구에게는 5,000불로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3,000불, 또는 누구는 10,000불, 누구는 15,000불.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금액 중에 내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가 어떤 방식을 통해 개런티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되는 니즈로 설명이 될 거잖아요. 자, 이거는요. 자산의 과소와는 무관할 겁니다. 예컨대 내가 나의 부부가 필요한 현금 흐름이 10,0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통해 커버가 되는 게 4,000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6,000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 없이 경제 상황의 변화와 이런 것들 무관하게 나와 내 배우자가 둘 중에 늦게 돌아가시는 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러한 6,000불을 또 호플리 6,000불 플러스 인플레이션까지 반영한 그런 금액을 개런티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유의미한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어뉴이티일 텐데요. 이거는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중요할 겁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재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엇보다도 이게 필요하겠죠. 왜? 내가 재산이 충분한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할 테니까요. 앞서 홍길동 씨의 사례도 그랬던 거잖아요. 홍길동 씨가 사실 자산 자체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 25만 불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걱정이 없었죠. 왜?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개런티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요. 돈이 많다고 쳐볼까요? 자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역시 중요하겠죠. 왜? 많은 자산을 이러한 안정적인 개런티된 현금 흐름에 다 넣을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나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금 흐름, 거기서 국민연금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만 내가 사적 연금으로 어뉴이티로 커버를 한다면 나머지 자산들 남을 거잖아요. 이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유를 얻을 테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플래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본인의 이러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상정해서 어뉴이티를 활용한 은퇴 플랜은 반드시 바람직한 고려 대상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무조건 1년, 2년 더 모으자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위험 대비와 함께 충분한 은퇴 시점을 잡을 수도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은퇴는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내 재산이 100만 불이냐 200만 불이냐 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나 그러한 현금 흐름을 경제 상황이나 기타 외부 변수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나와 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바람직한 은퇴 준비이고, 그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 필요한 부분들은 어뉴이티 상품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요, 저와 저희 제시앤 컴퍼니의 전문가들과 은퇴를 위한 현금 흐름을 짜고 가장 좋은 어떤 어뉴이티를 포함해 본인에게 가장 맞는 은퇴 준비를 위한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또 필요한 정보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